안녕하세요. 오늘 날짜가 2026년 2월 12일인데 마침 오늘 아주 흥미로운 공고문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네, 저도 보고 이거다 싶었는데요. 바로 두산 위브 더 센트럴 부평 아파트의 자녀 세대 임의 공급 공고인데요. 아마 청약에 관심 있거나 내 집 마련 고민하는 분들이라면 오늘 저희 얘기가 정말 유용한 지름길이 될 겁니다. 맞습니다. 저희 목표는 이 빼곡한 문서 안에서 이건 놓치면 안 된다는 핵심 정보랑 또 숨겨진 기회까지 같이 찾아보는 겁니다.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오늘 살펴볼 자료는 그야말로 기회와 함정이 같이 있는 그런 공고문이에요. 가장 큰 특징은 역시 임의 공급이라는 점이죠. 임의 공급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동안 우리가 정말 애지중지 아껴왔던 청약 통장이 전혀 필요 없다는 겁니다. 와, 정말요? 네, 뭐 거주기간이나 가점 같은 복잡한 조건 하나도 없이 그냥 만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똑같이 도전할 수 있는 판이 열린 거죠. 이야, 문턱이 그냥 완전히 사라진 거네요. 근데 보통 이런 기회에는 뭔가 이유가 있지 않나요? 왜 청약 통장도 안 보고 그냥 나눠주는 건지 궁금해지는데요. 정확한 질문이세요. 이게 진짜 좋은 기회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좀 조심해야 할 신호일까요? 그게 바로 오늘 저희가 파헤쳐야 할 핵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둘 다 맞아요. 둘 다요? 네, 비규제 지역이라 재당첨 제한이나 거주 의무 기간 없고 전매 제한도 짧아서 투자든 실거주든 매력적인 건 사실이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이 물량에는 자녀 세대라는 꼬리표가 붙어 있죠. 그렇죠. 왜 남았을까? 이 질문을 계속 머릿속에 두시고 오늘 이야기를 따라오시면 아주 명쾌한 답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 답을 찾아서 한번 가보죠. 가장 기본적인 정보부터 확인해 볼게요. 위치는 인천광역시 부평구 삼산동 191번지 1원. 네. 전체 단지는 총 500세대인데 이번에 나온 물량은 일반 분양하고 최종적으로 계약이 안 된 딱 23세대라고 해요. 입주는 2028년 4월 예정이고요. 공급되는 주택형은 세 가지 타입입니다. 50타입, 우리가 흔히 말하는 21평형이 9세대, 네, 52타입, 약 22평형이 7세대, 그리고 63타입, 26평형이 7세대, 전부 중소형 평형대로만 구성되어 있죠. 잠깐만요. 제가 지금 공고문을 보고 있는데 이게 좀 특이한데요. 어떤 부분이요? 보통은 어떤 타입의 몇 세대가 나왔다. 여기까지만 알려주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는 아예 남아있는 세대의 동호수가 전부 다 공개되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50타입은 106동, 1102호, 1202호 이런 식으로요. 그거요? 네, 맞습니다. 이거 흔한 경우는 아니지 않나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발견하셨네요. 보통 무순위 청약은 당첨되고 나서 동호수를 배정받는데 이건 선택과 집중이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선택과 집중. 네, 내가 신청하기 전에 정확히 어떤 집인지, 몇 층인지, 어떤 라인인지 모두 알고 들어가는 거죠. 전략을 완전히 다르게 짜야 합니다. 그렇군요. 보니까 52타입은 106동에 1층, 2층 같은 저층 물량이 있고 63타입은 102동 1층, 104동 2층 이렇게 흩어져 있네요. 이걸 보니까 왜 자녀 세대가 됐는지 조금은 짐작이 가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이 세대들은 최초 분양 당시에 누군가한테 선택받지 못했거나 아니면 당첨은 됐는데 계약을 포기하고 심지어 예비 입주자 차례까지 다 돌아갔는데도 최종적으로 주인을 찾지 못한 그런 집들이에요. 그래서 남아있는 데는 이유가 있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죠. 하지만 바로 그 점 때문에 청약 가점이 낮은 분들한테는 정말 그림의 떡이었던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는 거의 유일한 통로가 되기도 하는 거죠. 일종의 트레이드오프인 셈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겠네요. 만약에 운 좋게 당첨돼서 계약을 했어요. 그럼 제 청약 자격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아주 현실적인 질문이에요. 공고문에 딱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분양권을 소유하게 되면 그 순간부터 법적으로 주택을 소유한 사람으로 간주돼요. 바로요? 네, 즉 무주택 자격이 사라지는 거죠. 나중에 더 좋은 입지의 다른 아파트에 청약을 넣고 싶을 때 무주택자에게 주어지는 모든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이건 신중해야겠네요. 그렇죠. 당장의 기회를 잡을 것인가 아니면 미래의 더 큰 기회를 위해 아껴둘 것인가. 이번 본인의 청약 전략에 따라 정말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문제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자격 요건을 좀 더 자세히 볼게요. 정말 간단하던데요. 공고일인 2월 12일 기준으로 국내에 사는 만 19세 이상이면 끝! 이게 다더라고요. 네, 세대주인 미성년자도 가능하긴 한데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니까요. 핵심은 청약통장 있냐 없냐, 가입기간, 예치금액,
집이 있냐 없냐, 세대주냐 아니냐, 어디 사냐, 이 모든 걸 전혀 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 신청 방법도 간단합니다. 오직 청약홈 PC 웹사이트나 스마트폰 앱으로만 가능하고요. 현장 접수는 절대 안 됩니다. 그렇다면 인터넷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인터넷 청약을 하려면 꼭 필요한 준비물이 있잖아요. 네, 바로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죠. 이게 없으면 아예 신청 버튼조차 누를 수가 없어요. 아, 맞다. 제가 상담하다 보면 정말 안타까운 경우가 청약 마감 30분 전에 인증서가 없는데 어떡하죠? 이렇게 연락 오시는 분들이에요. 아이고, 그땐 이미 늦었네요. 늦었죠. 그때는 방법이 없거든요. 이 방송을 듣고 계신다면 혹시 인증서가 없거나 유효기간이 만료됐다면 지금 바로 은행에 펴서 발급받아 두시는 게 좋습니다. 이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예요. 인증서 준비는 필수. 명심하겠습니다. 그럼 당첨자는 어떻게 뽑는 건가요? 가점도 없고 순서도 없으니 정말 100% 운에 맡기는 건가요? 정확합니다. 100% 무작위 추첨이에요. 한국부동산원의 컴퓨터 프로그램이 주택형별 신청자들의 대상으로 완전히 랜덤으로 돌려서 당첨자랑 동호수를 결정해요. 하하, 줄을 잘 서거나 기도를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군요. 아니라는 거죠. 그럼 만약에 당첨자가 계약을 포기하면 그 집은 그냥 공중에 뜨는 건가요? 좋은 질문입니다. 그래서 예비 입주자라는 안전장치를 마련해 두는데요. 그런데 이 공고는 그 규모가 상상을 초월해요. 공급 세대수의 무려 900%를 예비 입주자로 뽑는다고 되어 있어요. 네, 900%요? 네, 900%요. 23세대니까 와, 그럼 207명을 예비 순번으로 뽑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보통 이렇게 많이 뽑나요? 아니요. 굉장히 높은 수치예요. 보통은 300%나 500% 정도거든요. 900%라는 숫자는 시행사나 조합이 이번에도 계약을 포기하는 사람이 꽤 많을 것이다 라고 예상하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예요. 아, 자금 증빙에 실패하거나 막상 당첨되고 나니까 저층이라 마음이 바뀌는 경우 이런 걸 모두 대비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 이 방송 듣는 분이 만약에 예비 50번을 받았다, 절대 실망하고 바로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생각보다 기회가 올 확률이 꽤 높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어요. 와, 이건 정말 아는 사람만 아는 꿀팁인데요. 예비번호 앞쪽이면 희망을 가져볼 만하다. 그런데 신청할 때 주의할 점이 있다고요? 네, 이건 절대 실수하시면 안 되는 부분인데요. 1인당 딱 한 건만 신청해야 합니다. 아, 한 건만? 네, 나는 50타입도 좋고 52타입도 좋으니까 둘 다 넣어봐야지 하는 순간 그 두 건의 신청은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기회 자체가 박탈되는 거죠. 와, 정말 조심해야겠네요. 그렇죠. 어떤 타입에 청약할지 신중하게 결정해서 단 한 번만 신청해야 합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현실적인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자격도 되고 운도 따라서 당첨됐다고 해도 결국 돈이 없으면 그림의 떡이니까요. 맞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분양가를 보니까 생각보다 복잡하던데요? 그렇죠. 이 아파트의 가격표는 단순하지가 않아요. 먼저 50타입은 11층부터 18층까지인데 가격은 4억 7,270만 원으로 같아요. 네. 그런데 52타입은 1층이 4억 6,890만 원, 6층에서 9층은 4억 9,670만 원. 이렇게 층마다 가격이 달라요. 63타입도 마찬가지고요. 네, 63타입도 1층은 5억 6,630만 원인데 딱 하나 있는 8층은 5억 9,980만 원이죠. 이 금액만 준비하면 되는 건 당연히 아니죠. 제가 다른 공고문을 봤을 때도 항상 추가 비용 때문에 예산이 꼬이더라고요. 맞습니다. 지금부터가 자금 계획의 핵심이에요. 분양가라는 건 자동차로 치면 그냥 깡통 옵션 가격과 같아요. 아, 그렇죠. 여기에 반드시 추가되는 비용들이 있죠. 첫 번째가 바로 발코니 확장비입니다. 아, 이건 요즘 거의 필수 옵션이죠. 안 하는 집을 찾기가 더 힘드니까요. 그렇죠. 사실상 분양가의 일부라고 봐야 해요. 50타입 기준으로 800만 원인데 이 비용은 계약할 때 10%인 80만 원을 내고 입주할 때 나머지 90%를 내는 구조입니다. 일단 분양가에 이 금액을 더해서 시작해야겠네요. 네, 내 집의 기본 가격으로 설정해야 해요. 그럼 분양가 더하기 발코니 확장비. 이게 이제 최종 가격인가요? 아니요. 아직 하나가 더 남았습니다. 또 있나요? 네, 바로 예산을 예측 불가능하게 만드는 주범이죠. 유상 옵션입니다. 아, 유상 옵션. 이 아파트는 선택의 폭이 아주 넓어요. 가전제품부터 인테리어 마감재까지 정말 다양하죠. 공고문에 보니까 위브 업앤업이라는 이름의 인테리어 옵션이 있던데 이건 뭔가요?
말 그대로 집의 퀄리티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현관에 살균 조명이랑 에어샤워가 들어가는 클린 시스템, 거실 벽을 밋밋한 벽지가 아니라 유럽산 대형 타일로 마감하는 아트월, 이런 것들이요. 와, 듣기만 해도 집이 확 좋아질 것 같긴 한데요. 그렇죠. 당연히 비용이 만만치 않겠죠. 그럼요. 가전 옵션만 해도 52타입의 삼성 비스포크 냉장고 3종 세트를 넣으면 610만 원이 추가돼요. 와, 여기에 인테리어 옵션까지 이것저것 추가하다 보면 수백만 원에서 1,000만 원이 정말 훌쩍 넘어가요. 제가 본 어떤 분은 당첨의 기쁨에 취해서 옵션을 막 다 선택했다가 나중에 최종 금액 보고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네. 처음 생각했던 예산보다 5천만 원이 늘어난 경우도 봤어요. 5천만 원이요. 정말 옥션에 덫에 빠질 수도 있겠네요. 바로 그거예요. 당첨이 되면 이왕 하는 거 좋은 걸로 하자는 심리가 발동하기 쉽거든요. 그래서 자금 계획을 세울 때는 반드시 분양가 플러스 발코니 확장비 플러스 내가 정말 원하는 유상 옵션 비용, 이 세 가지를 모두 합산해서 보수적으로 총 필요 자금을 계산해야만 나중에 낭패를 보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지적이네요. 그럼 이제 마지막 관문입니다. 이 모든 과정을 완수하기 위한 타임라인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날짜 하나 놓치면 모든 게 수포로 돌아가니까요. 맞아요. 다른 건 다 잊어도 이 날짜들은 꼭 달력에 표시해 두셔야 해요. 청약 접수는 2026년 2월 24일 화요일과 25일 수요일 이틀간입니다. 네.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5시 31분에는 시스템이 칼같이 닫힙니다. 그리고 당첨자 발표는 그 다음 주 화요일인 3월 3일이네요. 여기서부터가 진짜 숨가쁘게 돌아가던데요. 네, 전쟁의 시작이죠. 당첨이 확인되면 서류를 준비해서 계약을 체결하는 것까지 바로 다음 날인 3월 4일 수요일, 단 하루 만에 끝내야 해요. 하루 만에요? 네, 시간도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로 아주 짧아요. 하루라도 시간을 주면 마음이 바뀔까 봐 그러는 건지 일정이 정말 촉박하죠. 하루 만에 모든 걸 끝내야 한다니 정말 정신없겠어요. 계약일에 가장 조심해야 할 건 뭘까요? 역시 돈 문제예요. 계약금 1,000만 원, 그리고 발코니 확장비와 유상 옵션 계약금을 내야 하는데요. 공고문에 아주 굵은 글씨로 강조되어 있어요. 계약 당일 현장 수납 절대 불가. 아, 모델하우스에 돈다발 싸들고 가도 소용없다는 거군요. 그렇죠. 반드시 지정된 계좌로 미리 이체를 하고 그 입금 확인증을 출력해서 가져가야 계약서에 도장을 찍을 수 있어요. 아, 여기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바로 1일 이체 한도를 확인하지 않는 거예요. 맞아요. 그거. 보통 몇백만 원으로 설정되어 있는데 갑자기 몇천만 원을 이체하려고 하면 은행에서 막아버리죠. 그럼 계약을 못하는 최악의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와, 정말 아찔한 상황이네요. 그렇죠. 당첨이 유력하다고 생각되면 미리 은행 앱에서 이체 한도를 상향해두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계좌 이체할 때 또 다른 함정은 없나요? 왜 없겠어요? 더 복잡한 게 남아있죠. 분양대금, 발코니 확장비, 유상 옵션비, 이 세 가지를 납부하는 계좌가 전부 달라요. 네, 계좌가 다 다르다고요? 네, 예금주도 어떤 건 삼산대보 아파트 재건축 조합이고 어떤 건 두산건설이에요. 만약 정신없이 보내다가 엉뚱한 계좌로 돈을 보냈다? 그걸 다시 되돌려받고 재계좌로 보내는 과정은 정말 생각만 해도 머리가 아프죠. 와, 송금하기 전에 반드시 계좌번호랑 예금주를 3번, 4번 확인해야 합니다. 입금자명도 그냥 쓰면 안 된다고요? 네, 이것도 아주 중요해요. 공고문에 예시까지 들어줬어요. 반드시 동호수 플러스 이름 형식으로 써야 해요. 예를 들어 106동 1102호 홍길동이면 106-1102 홍길동 이렇게요. 아하. 이렇게 해야 수많은 입금 내역 속에서 내 돈을 정확히 찾아서 처리해 줄 수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계약하고 30일 안에 자금 조달 계획서를 포함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할 의무가 계약자에게 있다는 점도 잊지 마셔야 하고요. 네. A부터 Z까지 꼼꼼하게 다 짚어본 것 같네요. 정리를 좀 해볼까요? 두산 위브 더 센트럴 부평 임의 공급은 청약 통장 없이 도전할 수 있는 매력적인 기회인 건 분명해요. 그렇죠. 하지만 당첨 후 계약까지의 시간이 극도로 짧고 자금 납부 절차가 생각보다 복잡하니까 오늘 저희가 짚어드린 유의사항들을 바탕으로 철저한 사전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게 필수적이겠네요.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어요. 어떤 질문일까요? 오늘 우리가 계속 이야기했던 질문이죠. 이 23개의 집은 왜 주인을 찾지 못하고 남았을까?
공고문에 나온 동호수를 보면 대부분 저층이거나 특정향, 특정 구조일 가능성이 높아요. 네. 누군가에게는 이게 분명한 단점이겠죠. 하지만 바로 그 단점 덕분에 수십, 수백 대 1의 경쟁을 피하고 누군가에게는 합리적인 가격에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숨은 보석이 될 수도 있어요. 관점을 바꾸면 그렇겠네요. 네, 이 기회를 잡기 전에 과연 이 집이 나의 생활 방식과 가치관에 정말 부합하는지 직접 그 동네를 한번 걸어보고 아파트가 올라갈 자리를 보면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깊이 고민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 고민의 끝에 후회 없는 선택이 있을 겁니다.